안녕하세요.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지미진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1일자 매일경제신문 머니알리 치면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가 있더라도 그냥 읽어나가시면 곧 100%로 이해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중국 대체투자처 관심 커졌다. 신흥국 사총사 수익 올랐다입니다. 팩트로는 지 무역 분쟁 우크라 전쟁 글로벌 공급망 급속한 재편 포스트 차이나 투자국 부상 규모 자가 외부 충격에 흔들 신흥국 펀드 급등락 잦은 현장기 투자 바구니에 담아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국에 대한 금융 투자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 인접한 베트남과 자원부국 인도네시아,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인도, 미국 인접국 멕시코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올해 들어 해당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투자업계에서는 공급망 재편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베트남에 투자하는 베이시, 베트남 VN30 합성 상장지수 펀드 ETF가 수익률 11%를 기록했다. 멕시코에 투자하는 에이시 멕시코 MSCI 합성 ETF 수익률은 26%, 에이스 인도네시아 MSCI 합성 ETF는 12%대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는 TIGR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합성 ETF가 12% 수익률을 보인 가운데 KOSF 인도 니프티 50 합성 ETF와 TIGR 인도 니프티 50 ETF는 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인도는 연초 미국 행동주의 펀드 공격에 따라 인도 최대 기업 아담 주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한 달간 KOSF 인도 니프티 50 합성 수익률은 4.2%로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베트남은 공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 환경과 저렴한 노동력, 높은 젊은 인구 비중, 1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있는 커다란 내수시장 등을 이유로 과거부터 성장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베트남은 지난 3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기도 했다.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3.32%를 기록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최근 관광업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의지도 강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빠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애플, 폭스콘, 레고, 코카콜라 등 세계적 기업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거나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2의 중국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도 역시 최근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유엔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는 14억 2,578만 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에 올랐다. 중국은 1750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1위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넓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정고 풍부한 인력 자원의 경제 부흥을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인도 경제의 성장성은 상당히 밝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인도는 지난해 명목 GDP 부문에서 영국을 밀어내고 세계 5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인도 푸네 공장에 20억 루피 약 304억 원을 투자해 양문형 냉장고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인도에서 신제품 갤럭시 S23 시리즈를 내세워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애플은 중국 생산 설비를 인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픽셀폰 생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이동했다. 자원부국 인도네시아도 이목을 끌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니켈은 물론 천연가스, 석탄, 함유, 고무 등 전체 수출액의 41%를 원자재가 차지하는 대표적인 자원부국이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CATL 등 글로벌 2차 전지, 제조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 등으로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는다. 미국이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인접해 있는 멕시코는 니어쇼어링 앤 인접 국가로 생산시설, 이동도 반사 효과 수혜가 기대되는 국가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 국유화에 나서며 테슬라, BMW 등
전기차 기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급망 재편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도 있다. 한국투자차이나 베트남 증권투자 신탁 1주식 미래에셋 베트남 차이나 1주식 종류, 피델리티 인디아 증권자 투자 신탁 주식 종류의 이동이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에이스 인도네시아 NSCI 합성 ETF 외에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공모펀드, 인도네시아 포커스 증권투자 신탁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 투자하는 ETF와 공모펀드는 있지만 멕시코에만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아직 국내에는 없다. 다만 신흥국 펀드는 단기간 변동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직 선진국 대비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지 않고 금융시장 규모도 작은 만큼 외부의 충격에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신흥국 주가는 우상향해 왔지만 3-6개월로 나눠서 살펴보면 급등락이 상당히 크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하락장에서 신흥국 주식은 시기별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다며 신흥국 투자는 단기간 수익보다 장기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대체 투자처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흥국 4개국의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투자업계에서는 공급망 재편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는 내수시장과 저렴한 노동력, 인구 성장 등의 경제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국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은 향후 금융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으로 원호섭 기자님의 글입니다. 미국, 중국 대신에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라 아직 믿음직하진 않은 나라이지만 함께 주시해야 될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군요. 오늘은 쌀국수나 카레가 땡기는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내일 만나요. 제발.